자, 이번 시간부터는 중개 실무 하겠습니다. 중개 실무가 370쪽에서 바로 오른쪽인데, 최근에 그 출제 경향을 보면 중개 실무 파트에서 5문제, 6문제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타과목 문제도 한 번 나왔고, 재작년에는 안 나왔네요. 다른 과목의 문제가 가끔 출제되거든요. 매년 고정은 아니고, 타 과목의 문제는 가장 많이 나왔던 건 농지법이었어요. 공법에서. 작년에도 농지법이 출제됐어요. 농지법 읽기 좋아하더라고요. 네. 공법에서는 주로 이제 농지법을 내요. 민법에서는 여러 문제가 출제됐었어, 과거에. 민법에서는 어떤 것도 나왔냐면, 뭐 유동적 무효, 우리 토지거래가 있잖아요. 거기서도 나왔고, 뭐 이중매매도 나왔었고, 법정지상권도 나왔고, 뭐 공유 관련해서도 나왔었고, 분묘기지권은 자주 나오고요. 네. 이렇게 다른 과목의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이거는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께서 알아서 셀프로 맞추셔야 돼요. 네. 우리 공법 공부하신다면 농지법은 다 공부하시잖아요. 민법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다른 과목의 문제가 출제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 범위로 새로 추가된 게 하나 있죠. 부동산 전자계약. 이 전자계약은 문제를 이번에 시험 범위로 처음 들어왔으면 되겠죠. 설마 되겠죠. 한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전자계약은 사실 이게 법조문이 아닌데 어떻게 문제를 내겠다는 얘기인지 아직도 사실 감이 안 와요. 일단 뭐 교재에다가 국토부에서 만들어준 그 자료를 통해서 수록은 해놨는데 일단 몇 가지 공부해보죠. 전자계약 하나 나올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에서 이제 주로 우리가 출제됐던 것이 부동산 실명법. 실명법은 민법과 또 겹치죠.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 장사법은 이 분묘기지권과 섞어서 이제 문제를 냅니다. 분묘기지권과 같이 문제를 낼 때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매년 출제됩니다. 매년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매 절차 문제도 매년 출제가 됐고요. 우리 경매 매수 신청 대리, 여기도 반드시 출제가 됐죠. 이 반드시 나오는 부분은 여기에요. 하나, 둘, 셋, 네 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빼고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나올 것으로 볼 수 있죠. 볼 수 있고, 뭐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은 이쪽이죠. 이 5개는 뭐 거의 확실시 되고, 나머지 파트에서는 하나 정도 이렇게 해서 5개, 6개, 뭐 많이 나오면 7개도 가능하고, 뭐 이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이 내용이 책에 다 수록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372쪽에 1장 부동산 전자계약을 시작합시다. 전자계약은 이번 시험에 처음으로 출제 범위로 포함됐어요. 그래서 그 국토부에서 만들어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이라고 처위에 적혀 있는 거 검색 한번 해보세요. 컴퓨터로 검색 한번 해보시면은 그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그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계약서를 쓰는 거죠. 우리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와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물론 이제 매매 계약만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임대차 계약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는데,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별도로 할 필요 없는, 거기서 계약서만 쓰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개사법에서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해야 되고,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또 거래계약서는 5년간 보존해야 되는데, 이 전자계약서 쓸 때 계약서도 쓰고 확인 설명서도 함께 쓰거든요. 그때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기 때문에 그때는 별도의 보존을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럼 법적 근거를 볼까요? 자, 하단부에 보면은 동그라미 1번.
현재 이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우리 바로 전 시간까지 배웠던 그 법률 안에 있는 법조문이에요. 일단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시험에 나올 만한 법조문은 아니에요. 자, 국토부 장관은, 이 말은 국토부에서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의 계약과 신고와 허가와 관리 등에 관한 업무와 관련된 정보 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정보 체계 홈페이지 만든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2번은 잘 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구축된 부동산 거래 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 이게 전자계약 시스템입니다. 여기에서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했구나. 그러면 이 부동산 거래 계약이 체결됐을 때 거래 당사자 간 공동신고, 그다음에 국가 등이 신고, 그다음에 개공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세 가지는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다.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직거래, 중개거래, 직거래는 공동신고, 한쪽에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의 신고, 한쪽에 거부하면 단도신고, 개공이 중개하면 개공의 신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 중에서 한쪽에 거부해서 단독 신고할 때는 그때는 이제 방문만 가능하니까 당사자 공동 신고, 한쪽에 국가 등일 때 국가 등의 신고, 그다음에 개공의 신고, 세 가지는 신고서를 안 내도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가 주로 초점이죠, 뭐 사실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계약서를 썼으면 신고서 안 내도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 면제 된다 이거죠. 자, 이런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 법적 근거에 따라서 이제 전자계약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전자계약의 개념은 종이 계약서를 쓰지 않고 온라인으로 계약서 쓰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전자서명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전자서명은 컴퓨터로는 이제 공인인증서 이런 걸로 이용하는 거고, 태블릿 PC나 스마트폰 이걸 통해서 이제 차필로 이렇게 화면에다가 서명을 하는 거죠. 이 전자서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계약서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태블릿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하는 걸 우리가 전자계약이라 한다. 자, 도입 배경이 있는데, 도입 배경은 시험에 나올 만한 거리는 아니에요. 동그라미 양가로 1번의 내용은 뭐냐면 유관 시스템이 단절 운영되고 있다. 현재 다양한 부동산 거래 정보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연관되는 거래 계약과 부동산 거래 신고, 그다음에 금융 세무 등기 등이 단절돼서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보 서비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정보 서비스도 다양한 뭐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 부동산 114, 부동산 뱅크 여러 가지 뭐 그런 그 홈페이지들 있잖아요. 여기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공하고, 또 뭐 등기상 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등의 매물 정보를 확인함에 있어서도 이를 제공하는 기관이 다 분산돼 있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 또 계약서를 쓸 때 요즘엔 뭐 다 그 컴퓨터로 씁니다만, 그 써서 이제 프린트하고 이렇게 개공돼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전에 뭐 구두 계약도 하고 뭐 가계약도 있고 오프라인 계약 등 하고 이런 이런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거죠. 도입 배경이. 네. 또 부동산 중개사고 거래 안전 장치 미흡하다. 개공이 전자계약서 쓸 때는 그때 계약서도 쓰고 확인 설명서도 같이 쓰거든요. 이 전자계약 홈페이지에서 계약서 첫 페이지고,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가 확인 설명서의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개 보수 등에 관한 사항, 이걸 다 쓰게 돼요.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고, 또 이중 계약 이런 건 현실적으로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되죠. 계약서 위변조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다운 계약서, 업 계약서 이런 것도 안 할 것이고, 예. 이중 계약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거 못 할 것이고, 또 이제 그 이중 매매 못 한다는 건 뭐냐면, 그 전자 계약서 쓰면은 타임 스탬프를 부여하거든요. 몇 월 며칠 몇 시부로 이 계약서가 작성되었다라는 것이 도장이 딱 찍혀요. 화면 속에 찍히기 때문에 그 계약서가 이제 보관이 되고,
그러니 또 다른 계약서를 쓸 수가 없는 거죠. 동일 부동산에 대해서는 또 다른 계약서를 쓸 수가 없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런 불편함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밑에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 필요해서 동그라미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또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가 일괄하여 자동으로 처리되고 금융 등기 업무도 연계하여 운영될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죠. 다음 페이지 가시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저 밑에 전자계약의 장점 있죠? 이쪽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문제에서 아마 이쪽을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장점은 무등록 중개업이 차단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자계약서 쓸 때는 그 전자계약 홈페이지에 회원 등록을 하거든요. 회원 등록하고 공인인증서로 등록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계약서를 쓸 수가 없죠. 전자계약을. 그러니 앞으로 전자계약으로만 쓰게 된다면 무등록 중개업은 자동 차단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다음에 거래 안전도 도모할 수 있다. 또 휴대폰 인증, 전자 서명 이걸 통해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신분증을 사진 찍어서 첨부하기도 하고 또 지문도 뭐 등록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기꾼 남의 땅 팔고 남의 집 팔고 도망가는 뭐 이런 거 방지할 수 있다 이거죠. 중개사고 방지 가능하다. 밑줄 친구 위주로 정리하세요. 다음 계약서 위변조 등 방지 타임스탬프를 부여해 준다고. 그래서 계약서 위조 변조, 이중계약서 작성, 이중매매 이런 걸 사전에 다 차단시킬 수 있다 이거야. 그다음에 공적 장부도 거기서 같이 활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그다음에 시간 및 경제적 비용 절감. 종이로 안 써도 되니까 서류도 간소하고 또 왔다 갔다 교통비, 시간 이런 걸 절감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예, 그리고 투명한 거래일서 확립, 불법 중개 행위 차단, 뭐 보조원인 계약서 쓴다든가 뭐 이런 거 차단할 수 있고 다운 계약서, 이중 계약서 등의 방지가 다 가능하다. 좋습니다. 이게 이제 기대 효과. 그다음에 이익. 이거 홈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동그라미 1번 그 은행에서 대출 금리를 이제 우대해 주기도 해요. 대출 금리도 우대. 그 제목만 기억해 두세요. 제목만. 그리고 등기 수수료를 할인해 줘요. 물론 모든 법무사가 다 해주는 건 아니고 그 국토부 전자계약 홈페이지에 연결된 법무사들이 있어요. 그쪽에 이용하시면 등기 수수료를 30% 할인해서 소유권 이전, 전세권 등 이런 게 가능하다 이거야. 바우처 지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건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4번이 중요해요. 4번하고 5번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신고서 아까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보셨던 거. 확정일자 자동 부여도 꼭 아셔야 돼. 확정일자. 현재 확정일자는 뭐 임대차 계약서 쓴 경우인데 우리가 이제 주민센터 가서 주민 등록하고 또 계약서 들고 가서 신분증도 들고 가서 확정일자 받는데 요즘에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되거든요. 돼요. 인터넷으로 하고 확정일자도 이 전자계약서에 자동 부여받고 이렇게 하면 주민센터 안 가도 되지 않냐 뭐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이렇게 확정일자 자동 부여하고 그다음에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도 되고. 자, 뒤로 갑니다. 그 보충학습에 써 있는 말은 공인중개사법 법조문이에요. 네. 공인전자문서 센터에 보관됐다면 확인 설명서, 거래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앞에 다 배우셨던 거예요. 그 밑에 있는 보충학습은 제목이 좀 길어요. 주택임대차 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 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이다 라고 돼 있는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고 여기 이 관련된 규칙에 따라 밑줄 친 거 읽어보면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게 전자계약서 썼다는 말이에요. 그랬다면 임차인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 증서에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적 근거도 현재 마련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마련되어 있다. 자, 됐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뭐 밑에 뭐 전자계약 증서의 확정일자 부여 방법도 있고요. 밑에 전자계약 증서의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특례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이런 거 참고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례 쪽을 보면은
주민센터 등은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접수된 당일에 바로 부여한다 이거야. 바로 부여하고 다만 평일 16시 이후 또는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근무일에 부여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읽어두세요. 한번 이것도 읽어두시고. 자, 오른쪽에 이제 전자계약서 작성 방법 나오는데,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본 건 바로 앞장에 있었던 전자계약의 장점, 기대 효과와 이익, 이쪽을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럼 작성 방법은 이제 작성하는 순서예요. 순서인데, 한번 쭉 보죠. 작성 절차. 일단,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하셔라. 회원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등록해서 회원 가입하시면 돼요. 자, 뒤로 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계약서 작성을 클릭하면 378조 메뉴에 계약서를 선택하시면 돼요. 매매계약서 선택하거나 임대차 선택하고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하시고 선택하면은 그 계약서가 이제 쭉 뜨는데 이제 칸이 4개가 있어요. 저 위에 그림이처럼. 뭐 확인 설명서도 같이 쓰게 되고요. 주거용 계약서, 비주거용 계약서, 토지 계약서, 입광고 계약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네요. 그다음 밑에 이제 동그라미 3번처럼 계약서 쓰고 매매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기본 확인사항, 그다음 세부 확인사항, 중개 보수 비행 원화사항을 다 작성합니다. 작성하고 우리 어차피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은 다 배우셨잖아. 배우셨고 그 매매 계약서는 그냥 거기 있는 거 참고하세요. 화면에 있는 거 참고하시고 다 작성하고 저장을 하면 오른쪽에 뭐 임시 저장 이런 것도 있고요. 작성하면은 목록이 뜨는 거죠. 내가 방금 작성한 계약서 목록이 뜹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서명해야 되잖아요. 전자 서명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앱을 설치해야 돼. 그 우리 플레이스토어 있잖아요. 뭐 애플 거기 뭐 애플 쓰시는 분은 다른 뭐 있다면서. 저는 뭐 애플 안 쓰니까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플레이스토어 이런 데서 부동산 전자계약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다운받아서 이걸 설치하셔요. 설치하시고 우리 당사자 매도 매수인은 로그인 하셔라. 로그인 하시면 이제 아까 작성한 개공이 작성에 저장한 그 계약서가 목록에 뜨는 겁니다. 거기 이제 작성 계약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걸 누르고 들어간 다음에 380조 당사자 정보 확인 휴대폰 인증 이제 그 전화번호로 눌러서 확인 누르면은 우리 휴대폰에 문자 오잖아요. 문자 오면은 6자리의 번호 누르는 거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인증받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신분증 사진을 첨부하거나 지문을 등록하는 거는 선택입니다. 확실한 안전을 위해서 이걸 옵션으로 또 추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고 동그라미 5번 전자서명은 모바일로 하시면 되는 거죠.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매도인의 주소 있고 주소 오른쪽에 쭉 가면은 서명이 있거든. 서명을 이제 손가락으로 클릭하겠죠. 이건 휴대폰 화면이야 지금. 휴대폰 화면. 클릭하면은 오른쪽 페이지 화면에 이렇게 창이 떠요. 손가락 또는 펜으로 뭐 그 휴대폰에 하는 펜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서명을 하셔. 서명하신 다음에 저장 누르면 되는 거죠. 이름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쓰면 되죠. 다시 쓰면 초기하고 다시 쓰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전자서명을 하는 거고. 전자서명 하는 거고, 그다음 밑에 전자서명 또 해. 공인인증서로 또 합니다. 이거는 휴대폰으로 해도 되고 컴퓨터로 해도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공인인증서도 또 통과하고. 이게 전자서명하고 전자서명을 두 가지 하는 건데 하나는 휴대폰으로 수기서명 한번 하는 거고 하나는 공인인증서로 서명하는 거. 두 가지를 다 한다. 두 가지 다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페이지 작성 완료가 딱 되면 상단부에 공인전자서명이라는 마크 생성되고요. 서명란에는 공인전자서명이 되었다라고 마크가 생성되고 우측 상단부에는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된 타임스탬프가 부여가 된다 이거야. 네. 그리고 완료가 되는 거죠. 맨 밑에 작성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로 보관되고 이 계약서는 5년간 보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이제 작성 완료되고 임대차 계약서라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이게 다야, 이게 다. 아무튼 어디서 문제를 내겠다는 건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우리가 첫 시험이라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해요.
이 어디 법조문도 별로 없고 그냥 뭐 작성 방법이고 혜택 이익인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내겠다는 건지 강의를 할 때마다 좀 당황스러워요, 사실은. 내가 지금 어디는 문화센터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무튼 그래요. 네. 지금 버벅대고 약간 버벅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 도대체 하면서도 도대체 어디를 문제를 내겠다는 건지 이런 생각이 솔직하게 듭니다. 네. 지금 내용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이 정도가 다예요. 더 없어요. 다음 이게 다인데 어디를 문제 내겠다는 건지 장점이나 이익이나 이런 걸 내는가? 그리고 뭐 전자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아까 뭐 서명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이런 걸 물어보나? 몰라요. 이번에 뭐 문제 나오면 알겠죠, 뭐. 나오면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중개신부 1장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장 전자계약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장 갑시다. 384페이지. 이 부동산 중개 실무 관련 법령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문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전자계약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동산 실명법, 그다음 장사법, 분묘기지권, 뭐 주임법, 상임법, 이거 이제 공부하는 단원이에요. 이쪽을 공부하는 단원. 자, 이제 중개 실무가 사실 양이 좀 많은 편인데, 문제는 많이 안 나와요. 387회 1절의 제목은 부동산 등의 특별조치법이잖아요. 이 부동산 등의 특별조치법은 24회가 마지막으로 나온 문제예요. 그 전에는 17회였어. 17회, 24회, 그러면 이제 31회 나오겠네. 31회. 우리는 30회니까 아직은 차례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요즘엔 잘 안 나오는 그런 파트예요. 왜 잘 안 나오냐면 요즘엔 검인 받을 일이 거의 없죠.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하니까. 이제 부동산 등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계약서 검인제도, 또 하나 이제 등기제도 두 가지 담고 있는데, 자, 검인이란 게 뭐냐? 이거죠. 계약서 검인이란 제도는 우리가 매매나 교환이나 증여,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을 체결했으면 이 계약을 체결한 자는 취득자는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부동산 소재지관을 시군구, 부동산 소재지관을 시군구에 가서 뭘 제출하느냐? 계약서를 제출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땐 신고서를 내잖아요. 여긴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시군구는 계약서 내용의 가격을 확인할 텐데 법이 뭐라고 돼 있냐? 형식적 심사라고 써 있어. 형식적 심사. 실거래가 검증하는 게 아니죠. 예전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도입되기 전까지는 매매 계약도 다 다운 계약서 이게 다 가능했죠. 가능했어요. 그럼 이제 시군구는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계약서에 확인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확인 도장을 검인이라 한다. 뭐 강남구청장 도장광 이 검인이에요. 그리고 이 검인 받은 계약서라고 하고 이거를 취득세 신고납부하고 그 다음에 이 검인 계약서를 어디다 제출해라. 등기소에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을 해준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검인 제도를 보는 건데, 다만 이제 2006년 1월 1일자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도입됐죠. 그래서 매매 계약만 시군구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고 실질적 심사하고 타당하면 신고필증 발급하고 그 다음에 등기 신청하는 건데 이렇게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신고필증 받으면 검인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매매는 검인 대상이면서 신고 대상인데 다만 신고하여 신고필증 받으면 검인 받은 걸로 본다. 이런 얘기고 현실적으로 지금도 교환이나 증여는 다 뭐 대상이다? 검인 대상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검인 대상이다. 자, 그래서 맨 위에 계약, 매매, 교환, 증여 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럴 때는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한 계약서에 검인 신청인 표시하여 부동산 소재지관을 시군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검인받아 이걸 등기소에 내라. 더 간단히 줄이면 매매, 교환, 증여로 소유권 이전 등에 신청하려면 계약서에 시군구 검인받아 이걸 등기소에 내라 이 말이지. 그러면 계약서를 내야 되니까 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중개사법에서도 배웠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도 거래계약서는 표준서식, 법정서식이 없다고 배웠잖아요. 법정서식이 없다 따로.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도 필수 기대상이 있었지. 그때 노래 불렀지 그때. 인표계 인권거그자죠. 이렇게 노래 불렀죠. 자, 여기 이제 검인계약서에 뭘 적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6가지 적어야 돼. 당사자, 목적, 부동산. 당사자 인적사항. 목적 부동산은 뭐 성료, 소재에 대해 시공 면적 이런 거겠죠. 당목. 어떻게 동그라미 시세요. 당목. 다음 계약 열흘일, 다음 대금 및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평가 및 차익의 정산에 관한 사항. 그냥 대금 및 지급일자 이러면 돼요. 계약 열흘일, 대금 및 지급일자. 계대 동그라미 치고. 5번이 중요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을 땐 개업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다면 개공을 꼭 적어와라 이 말인 거지. 조건 뜨는 기한이 있어도 조건 기한을 꼭 적어와라 이 말인 거고. 예전에 이제 이 검인 신청할 때 개공이 중개한 계약서라면, 개공이 중개한 매매계약서라면 개공을 적어서 꼭 내야 된다고 했는데 그때 다 빼고 냈죠. 우리 개공이 계약서 써주고 그리고 이제 법무사한테 연결해주면 법무사가 당사자한테 다운계약서 해드려요? 예, 해주세요. 다운계약서 쓰고 새로 쓰는 거죠. 개공도 빼버려, 서비스로. 우리 개공이 거기 들어가면 우리 개공이 보비 받잖아요. 중개보수 받고 소득세, 과세자료 활용되니까 서비스로 빼준 거지. 이렇게 해서 이제는 다 개공 빼고 있어요. 써서 하는 검인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거죠. 개공이 있을 땐 개공 꼭 적어와라. 조건 기한 있으면 적어와라. 당목, 계대, 개공조 이렇게 외우세요. 뭐라고요? 당목, 계대, 개공조. 좀 민망합니다만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공이 좋아한대 이렇게 외우면 돼요.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공이 좋아한대 이렇게 외우세요. 우리 당모가지 뭐 살 좀 있잖아요. 그다음에 개대가리는 뭐 당모가지 위에 있는 개대가리인데 이거는 잘 먹진 않지만 자, 그다음에 개공이 매우 좋아한다 그렇게 외우세요. 당모가지, 개대가리, 개공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게 검인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에요. 자, 밑에 판결조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서나 판결과 같은 효력 갖는 조서인 때는 그 판결서 등에 검인받아 이걸 등기소에 내야 된다. 판결조서로 소유권 이전할 때도 이게 허위로 둘이 소송해가지고 판결만 받아가지고 취득세 안 내고 이렇게 꼼수 부릴 수 있으니까 판결조서도 세금 내야 될 경우면 내야 되니까 시군구 들렀다 오세요. 검인 받아 오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매매, 교환, 증여, 판결, 조서 이게 검인 대상이에요. 뒤로 가면 나와요. 매매, 교환, 증여, 판결, 조서 이게 대표적인 검인 대상이고 그 동그라미 2번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인 청권 보전 가등기를 할 때는 검인 대상 아니에요. 가등기 할 땐 검인 대상 아닌데 본등기 할 땐 그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돼. 이것도 이미 출제됐어요. 소유권 이전 청권 보전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할 때는 그 계약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것들은 뭐 잘 내질 않아요. 사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계약은 다 검인 대상이야. 매매 빼고. 실제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니까요. 대물 변제, 뭐 양도담보, 공유물 분할 계약, 유효한 명신탁 해지, 검인 대상인데 잘 묻진 않아요. 1, 2, 3번 정도. 검인 대상 아닌 거, 경공매, 경매 같은 거 낙찰가로 알아서 취득세 내야 되잖아요. 검인 대상 아니고. 임대차, 지상권, 저당권 이게 소유권 이전이 아닌 건 전부 다 검인 X예요. 뭐 임대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거 전부 다. 그다음 가등기도 검인 대상 아니고 우리 임목과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검인 대상 다 아니에요. 우리 입광공 있잖아요. 몇 가지 좀 정리할 필요 있는데 임목과 그다음에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사실 4가지만 정리하시면 끝나요. 첫 번째 이거는 중개대상물이잖아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이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때 토지, 건축물, 공급계약, 뭐 분양권, 입주권이잖아요. 그다음 부동산 등의 특별조치법상 검인 대상도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파트에 보면은 경매 매수 신청 대리. 경매 매수 신청 대리를 할 때는 그 대상물에 들어가요. 그 대상물에 이것도 들어간다.
자, 됐습니다. 입광공. 자, 이거는 이제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쉽게 해결돼요. 입광공은 어디에 있다? 맨 처음과 맨 끝에 있다. 자, 밑에 거민, 의제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안에 부동산 거래신고도 있고 또 토지거래 허가도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신고하여 신고필증 받으면 매수인은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우리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았어도 거민 받은 걸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토지거래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 볼 때 뭐 소유권, 지상권, 유상으로 뭐 예약도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그때 소유권 유상으로 이런 이전되는 계약이면 매매도 들어가고 교환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교환 계약은 거민 대상이지. 근데 교환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기도 하죠.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거민 받은 걸로 본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고. 밑에 이제 전매시 거민이라는 건 한번 읽고만 가도 돼요. 읽고만.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 당사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A, B 간의 매매 계약을 했는데 다시 C와 계약을 한다는 거죠. B가 C가. 이렇게 계약을 한다면 믿음기 전매할 우려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계약을 하고 싶으면 먼저 체결된 계약과 계약서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순차적으로 검인을 받아라 이런 말이에요. 자, 검인 절차 대법원 규칙에 들어있는 건데 첫 번째 검인 신청을 누가 하느냐. 당사자 중 아무나 가도 되고 위임받은 자 가도 되고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나 법무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다 신청할 수 있는데 2번이 중요합니다. 거기 개업공인중개사는 검인을 신청할 수는 있어. 근데 검인을 신청할 의무는 없어요. 오른쪽에 그 주의 보면 계약서를 작성한 개공이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O. 물론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 그럼 X예요. 근데 밑에 개공이 중개한 경우 개공이 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해야 돼. 그럼 틀리는 거예요. 의무는 없어요. 의무는 없어.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있잖아요. 근데 검인 신청 의무는 없습니다. 자, 검인기관은 시군구입니다. 부동산 소재지거나 시군구. 동그라미 2번. 옛날에 나왔었는데 그때 언제야? 2005년이니까요. 굉장히 오래전에 시험에 나왔었는데 2004년에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네. 15년 됐네. 2번은. 그 시장 등은 검인의 권한을 읍면동자에게 위임할 수 있거든요. 위임할 수도 있어요. 그 시군구가 너무 넓은 경우에는 뭐 여의도 같은 경우 그랬다고 하대. 시장 등으로부터 검인의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면동장으로 하는데 시장 등이 읍면동장에게 검인의 권한을 위임했을 땐 지체 없이 등기소자에게 뜻을 통지해 주래요. 이런 것도 옛날에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냐. 2개 이상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의 계약서 판결서 등의 검인 받고 싶다. 그러니까 A구에 부동산이 있고 그다음 B구에도 부동산이 있는데 원래는 검인을 받을 때 각각의 시군구에 가서 검인을 받아야 되겠어. 하지만 한 군데 가서 2개 다 검인을 받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한 개의 시군구 관할 시장 등에게 검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여기를 해야 한다 그럼 틀려. 각각의 시군구에 가는 것이 원칙이고 하지만 한 군데 가서 2개 다 검인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출 서류는 계약서는 원본, 판결서는 정본, 사본은 2통 이렇게 낸다는 거야. 사본 한 통은 시군구에서 보관하고요. 한 통은 여기서 보관하고 여기서 보관한 한 통은 이 부동산 소재지 관한 세무서자에게 보내줘요. 보내주고 원본인 도장 찍어주는 거고. 그래서 사본 2통이 필요해. 근데 2번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검인 신청의 경우에는 시군구의 수에 1을 더한 통수의 사본을 제출해라. 한번 나오긴 했었어. 아주 오래전에. 이제 부동산이 하나고 검인 신청할 때는 계약서 원본 냈고 사본 몇 통 냈어요. 2통 냈잖아요. 한 통은 여기서 보관하고 한 통은 세무서장 선보여 주니까. 그러니까 시군구가 하나면 사본이 2개잖아요. 근데 시군구가 2개야. 부동산 또 하나 있어. 이럴 경우에는
한 군데 가서 검인을 받을 때 사본 하나 더 내라. 여기도 보내줘야 되잖아. 각각의 획서 사본 3통씩 내라는 얘기지. 여기도 하나 보내줘야 되니까 보관하고 송부 여기 세무서 송부해주고 여기도 하나 보내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러면 시군구 하나 더 있으면 4통씩 내라 이거지. 4통씩. 시군구의 개수 더하기 1 이렇게 이제 사본을 내라 이겁니다. 시군구에 1을 더한 통수의 사본을 제출해야 된다. 자, 됐고요. 밑에 이제 검인교부 동그라미 1번. 검인 신청받은 시장 등은 계약서나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 확인하고 흠결이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검인하여 신청인에게 효부해라. 형식적 심사입니다. 이게 실질적 심사, 뭐 진정성 확인 이러면 다 틀립니다. 틀리고 동그라미 2번. 시장 등이 검인한 때는 계약서, 판결서 등의 사본 2통 작성하여 한 통은 보관하고 한 통은 부동산 소재지관을 세무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3번. 2개 이상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 검인을 한 시장 등은 그 각 부동산 소재지관을 세무서자에게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한 통을 각각 다 송부해 줘라 이거죠. 그래서 사본 하나 더 내라 온 거죠. 시군구의 수에 대해 1을 더한 통수의 사본을 내라. 이렇게 했던 거죠. 자, 됐고요. 다음 페이지에 등기 신청 의무. 등기 신청 의무는 뭐 거의 문제가 나온 적이 없는데, 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라. 박스.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다. 이게 매매 교환입니다. 매매 교환, 쌍무계약.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면 그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증여죠, 증여. 이럴 경우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라. 자, 보존 등기 신청.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음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이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해라. 1번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다.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안에 보존 등기 신청하고 또 이전 등기 신청하라는 얘기죠. 2번은 계약 체결 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면은 그 보존 등기 신청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안에 보존 등기 신청하면 되는 거죠.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예를 들면 현재 갑이 보유하는 미등기 건물인가 보죠. 이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을 5월 1일. 잔금은 7월 1일 하기로 했다. 그러면 미등기 건물이니까 보존 등기 신청을 먼저 하라 이거지.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을 먼저 해라.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매매 계약을 했다면 당연히 언제부터? 그 계약일부터 얼마 이내? 60일 이내. 이 계약일 60일은 부동산 거래 신고와도 같죠. 부동산 거래 신고도 똑같이 계약일 60일이죠. 자, 그리고 언제 하라고 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잔금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얼마 이내? 60일 이내에 신청해라. 뭐 이런 뜻이겠지 뭐.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이런 내용이고. 자, 밑에 벌칙. 벌칙은 동그라미 1번 정도만 아시면 돼요. 조세 부과를 면하려 하거나 다른 시점 간에 가격 변동에 따른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했다. 미등기 전매를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으로 처한다. 그리고 중개사법은 이 미등기 전매를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 이하 벌금 3-3으로 처벌되죠. 이 미등기 전매한 자 이건 알아야 돼. 뭐 탈세나 투기 목적인 이라기지 1번이. 이 동그라미 2번은 냅두세요. 뭔요 이런 거 못 외우고 밑에 과태료는 그 기간 내에 등기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 준다는 말인데 이것도 외우지 마세요. 자, 오른쪽에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예요. 이게 24회의 문제입니다. 자, 개공갑이 을 소유 X 토지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 매매를 중개하고 있다. 자, 옳은 걸 찾아보자. 을이 매도인이고 자, 병이 매수인이네요. 1번 계약서를 작성한 개공갑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그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지. 없다 X. 2번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병이 매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X 토지의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저당권 설정 계약서 검인 대상이 되느냐? 아니지. 아까 뭐 임대차, 지상권, 저당권 이런 거 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3번 병이 X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한다면 매매 계약서는 검인 대상이 된다? 그렇죠. 그렇죠. 정답이네요. 4번 개공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할 수 없다? 아니죠. 검인 받은 걸로 본다 그랬죠. 5번 병으로부터 검인 신청받은 X토지 관할청이 검인할 때는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 확인해야 됩니까? 형식적 심사한다고 그랬죠.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이번 시간 여기로 마치죠. 이번 시간은 이제 전자계약 쪽, 이쪽이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고, 검인 쪽, 이 검인 쪽은 가장 최근에 나온 게 24회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때도 이제 안 낼란가 보다. 진짜 안 낼란가 보네. 그러다가 나왔어 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꽤 지나서 우리 30회잖아요. 이제 이제 안 낼려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할 수가 없어 또. 오늘 체크한 정도 위주로 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어려움은 없다고 봐요. 자, 바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 실명법, 장사법 이쪽을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